we had no income tax, and all we had was tariffs. What in the world are we doing? We're letting the rest of the world eat our lunch. And it is tim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세계 경제가 트럼프 당선으로 벌써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의 말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3.3%대인 미국 관세를 10%대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세계 물동량, 무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세계 국내 총생산은 0.8%에서 1.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최대 7%까지 줄어든다는 전망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관세 카드로 다른 국가를 위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쟁의 빌미도 제공을 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1차 원인은 노예 해방이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가 깔려 있습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의 공약이 바로 관세 확대였습니다. 링컨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도시는 제조업이 발달한 동부와 오데오 연안의 중서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링컨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확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던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고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는 링컨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면화가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수출 절반을 면화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약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었고 그 타격은 오롯이 남부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기작가 앙드레 모루아가 쓴 미국사에는 이제 남부는 자신들이 북부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부는 북부가 필요로 하는 관세에 반대한다. 결국 남부는 링컨이 취임하자마자 남북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무려 5년간 1865년까지 미국은 남북으로 분리돼서 서로에게 총을 겨눕니다. 미국의 관세는 2차 세계대전의 불씨도 제공을 합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제조업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제정합니다. 수입산 관세를 평균 26%에서 최고 59%까지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독일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합니다. 이때 가장 타격받았던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패전국이었고 승전국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무역량이 줄고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틈을 노려서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국의 높은 관세로 전 세계 무역량의 65%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이라고 해서 결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1970년대까지 반도체 최강국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으로 1980년대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10대 기업 가운데 6군데가 바로 일본 기업 차지였습니다. 화가 난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해서 일본 반도체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 기업들의 성장의 싹까지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때 쓰러진 일본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이른바 바나나 관세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들은 대부분 바나나 생산지입니다. 유럽은 과거 식민지였던 카리브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미산 바나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남미에서 바나나를 키우던 농장주들은 대부분 미국인이었습니다. 당장 미국은 프랑스산 핸드백, 덴마크산 햄에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바나나 전쟁은 2012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국가적 체면을 구긴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했을 때입니다. 정부는 마늘 관세를 30%에서 315%로 10배 이상 올립니다.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부작용은 정말 컸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산 마늘을 3만 톤 추가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백기투항하고 맙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은 2017년 트럼프 정부 1기 출범과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 핵심 타깃은 중국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9월에는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상을 합니다. 중국도 반격을 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의 양보로 일단락이 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 등 2천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협상안을 제시를 하면서 마침내 막을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방이던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높이기 위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일방 폐기하기도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무기로 우리나라를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1기가 특정 국가와 특정 상품에 국한해서 관세를 올렸다면 2기에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제품에 보편적인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중관세를 60%로 올린다면 중국 GDP가 2.5%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중국 성장률이 꺾이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힘들어집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려는 이유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은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을 더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1930년대 관세 전쟁은 2차 대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또다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동맹이나 가치보다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더욱 애처로운 신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회에는 정쟁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